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디파가 돈 주고 살 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댓글 올렸던 것 중에서 좋아요, 댓글 수 많았던 제품들로 구매해서 비교 분석해보는 거니까 없는 제품 신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도 요거 B네, 요거 A네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딥하게 파는 디파입니다. 오늘은 이니스프리 2017 이니스프리 편 하고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조사를 했는데 1위 피부 고민별 제품 구매, 4위가 성분이었거든요. 두둥 2019년에는 2위가 성분. 전 국민이 전성분을 볼 때까지 성분 리뷰를 하려고 했던 디파의 바람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니스프리 편 등급을 나눠서 비교하면서 C 같은 경우에는 비추천, 성분 여러 가지 다 떨어진다. B의 경우는 성분은 추천인데 굳이 이니스프리에서는 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점. A 등급은 성분, 사용감까지 만족스러운 제품들. 그리고 디파 살템은 탑 오브 탑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니스프리 원 브랜드 비교 분석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볼까요? 고고! 2017년에는 탈락템이 좀 많았어요. 탈락템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올리브 클렌징 오일. 2020년에도 예전과 유사한 성분 구성이고요. 디자인 용기만 바뀌었네요. 얘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티 프레쉬 샴푸죠. 비추천 탈락템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추천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를 사용해서 SLES를 써서 탈락을 시켰던 제품인데 빠졌고요. 소듐 C14-16 올레핀 설포네이트, 라우릴 하이드록시 설테인 성분들로 싹 바뀌었습니다. 멘톨이라든지 페퍼민트 오일 이런 게 있어요. 지성한테는 필요해서 추천이지만 민감 두피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아로마 오일 반응하지 않는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엔 얘입니다.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미스트. 용기 달라지고 pH가 빠졌습니다. 뿌리는 타입인데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있다는 점 추천은 안 할게요.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클렌징 젤이 있어요. pH 성분들을 다수 고함량 사용을 해서 세정이 잘 돼요. 지성 피부들은 야우 개운해 그래 이거야. 하지만 피부의 수분막은 좀 덜어지는 거니까 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요. 게다가 향료, 리모넨, 리날룰, BHT까지 있어서 비추천템이고요. 화산송이 블랙헤드 아웃밤이에요. 애매템이었죠. 미네랄 오일, PEG, 페녹시 향료, 알레르기 주성분들이 있는데 굳이 써야 된다면 블랙헤드를 심한 분들은 사용을 가끔은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템인데 지금은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C등급이죠. 다음은 이니스프리 애플시드 리베나이 메이크업 리무버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이라는 오일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성분 없는 리베나이 리무버가 없어서 진짜 아쉽다. 용기가 좀 달라졌고 페녹시 에탄올 하나만 있고 성분 자체는 비추천은 아니에요. 문제가 코코넛 오일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이 고함량이라서 눈에 들어갔을 때 눈 따가움 증상이 있다. 이건 아이 메이크업을 지우는 제품인데 눈이 따가우면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기존의 애매템으로 2017년에 뽑았던 제품들 좀 단종이 됐어요. 노세번 선크림, 노세번 코렉팅 쿠션 애매템이었는데 단종이 됐습니다. 댓글 1위로 있었던 템은 블루베리 라인입니다. 민감 피부용으로 소구를 해왔어요. 2017년부터 쭉. 하지만 그 사이 더 민감 피부용에 적합한 제품 라인들이 쫙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일반 피부 추천템. 민감 피부는 굳이 추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B등급입니다. 리밸런싱 스킨, pH 균형 수분 케어라고 되어 있는데 용기는 싹 전체적으로 바꿨더라고요. 성분에서 바뀐 거는 솔베스 30 테트라 올리에이트를 추가했습니다. pH 계열의 계면 활성제예요. 2차 토너로 완전 딱 클렌징 워터라고 해도 무방한 아이입니다. 블루베리 라인이 전체적으로 라벤더 오일, 오렌지 껍질 오일이 들어갔고 리모넨, 리날룰을 알레르기 주성분이 있어요. 함량이 낮지만 반응하는 피부가 있을 수 있어서 B등급이에요. 리밸런싱 로션
로션, 크림, 보습제들은 성분 유사하고 민감 피부에는 트루케어랑 미니멈 라인이 막강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더 좋은 템이 있다. 트루케어 라인은 정체성 자체가 유효 성분은 제대로 쓴다. 하지만 피해야 할 성분은 다 뺀다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는 게 트루케어더라고요. 칼라민 6.5 클렌저입니다. 라우릴 하이드록시설테인, 포타슘 코코 1글리시네이트 같은 세정 성분 잘 썼고 칼라민 저함량이지만 적당히 썼고 다만 아쉬운 점은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서 착향제, 향에 반응한 피부는 주의하셔야 된다. 시카 AA 트리트먼트 크림, 모이스트 리커버리 크림 이름은 좀 달리지만 수분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데카 소사이드, 판테놀 나이아신, 아마이드 들어가서 피부 장벽, 미백 성분이고 착향제가 없습니다. 이건 되게 잘했죠. 리커버리 크림 역시 카멜리아시 오일,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카멜리아시 오일 에스터 천연 원물을 합성해서 만든 보습 성분입니다. 그래서 둘 다 민감한데 건조하고 피부가 얇고 홍조 있고 이런 분들이 쓰기 좋은 제품이 이 트루케어의 보습제 라인입니다. 이니스프리 올리브 리얼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헤브락시 오일, 메도폼시 오일, 스ኳ렌들이 있습니다만 사용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간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오일 제품을 산다면 차라리 100%짜리 천연 오일을 사시는 게 낫다. B등급으로 놓겠습니다. 그린티 라인이 유명하기도 하고 이니스프리 아이덴티티를 잘 설명해주는 제품이긴 하죠. 제주의 원물을 사용해서 만든다. 성분하고 사용감만 보면 추천할 만한 템이긴 해요. 하지만 이니스프리에서 더 성분도 좋고 사용감까지 괜찮은 제품이 더 있거든요. 그린티 라인은 한마디로 B등급입니다. 그린티 시드 세럼 정품 샀더니 요 세 가지를 사용해 볼 수 있었어요. 네, 요게 24,000원인데 요거 사면 요렇게 다 있더라고요. 로드샵은 너무 훌륭해. 이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이 고함량이잖아요. 바로 싹 들어가고 남지 않아 피부 겉에 이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세럼이라는 정체성으로 보자면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구성 배합이 밸런싱 스킨, 밸런싱 로션 자체도 리모넨, 리날롤, 시트론, 에랄, 알레르기 주성분들이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민감 피부 같은 경우에는 반응한 피부는 주의해야 될 성분입니다. 이니스프리 더 그린티 시드 오일은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퍼스널 원크림 라인들이죠. 피부 타입이 트러블이 있다 하면 강약이 있잖아요. 강약의 맞춤 크림이라고 볼 수 있는 시도긴 했습니다. 소비자 피부에 더 정확하게 맞는 성분 구성으로 더 업그레이드하고 앞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저는 B등급을 주었습니다. 퍼스널 원크림 아토 피부 장벽 성분을 주로 사용해가지고 라이트, 인텐스, 리치, 딥 이렇게 나눴고요. 퍼스널 원크림에 트러블이 있어요. 퍼스널 원크림 센스티브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감 피부 추천용이다. 피부 장벽 성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아토 라인과 센스티브 라인이 겹치긴 해요. 댓글에 요청 많이 나왔던 제품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제주 왕벚꽃 젤리 크림이죠. 민감 피부는 굳이 쓸 필요 없다. 하지만 일반 피부는 쓸만하다라는 제품이에요. 투명해요. 이렇게 완전. 젤리 투명투명 탱글탱글 완전 쿨링. 나이아신 아마이드 미백 이 두 가지 때문에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쓸만합니다. 다만 향료가 알레르기 주의 성분 같이 이제 소량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드시 써야 될 만한 템은 아닙니다. 2020년 돈 주고 살만하다 이런 템이 A입니다. 딴 브랜드에서는 없거나 더 잘 만들어서 여기서는 돈 주고 살만하다라는 기준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큐레이션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지성 피부 수부지 추천템이고요. 모공 케어나 유분 조절의 목적을 가진 제품들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피지 제거 워시오버팩 바하 토너로 2차 클렌징 하는 애 바하와 판테놀 앰플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줄여주는 앰플 트러블에 적합한 보습제 그 외에는 유분 조절해주는 그런 애들을 같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슈퍼 화산성의 무스 마스크와 모공 마스크 디파가 2017년에 했을 때도 목적성에서는 쓸만하다라고 해서 추천했던 제품입니다. 손에 덜어서 브러쉬로 펴발라주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능한 스킨케어 브러쉬 같은 걸 바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자여야 되고 부드러워야 돼요. 결대로 고른 양이 발라져야 피부에 자극이 적다. 2017년에 비해서 성분은 좋아졌습니다. 화산재 2540ppm, 피지 유분에 흡수하는 성분인데 실리카, 카올린, 벤토나이트 잘 들어가 있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징크 옥사이드랑 페녹시 에탄올을 제외시켰습니다. 잘했죠? 주요 성분 표기한 것도 되게 잘했다. 칭찬해. 그리고 제가 그때 뚜껑이 금속 재질이라 열 때 소리가 나요 했었는데 용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클레이 무스 마스크는 좀 더 많이 달라졌는데요. 페녹시 에탄올을 빼고 헥산 다이올을
추가했습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이랑 사이클로헥사실록산이 있었는데 다이메티콘으로 바꿨습니다. 대체 성분은 그래도 잘 반영을 했다라는 점에서 칭찬. 아하바하 적정 함량 들어가 있고 지성 피부 유분 조절 성분들이 고함량으로 잘 들어가 있어서 추천하는 템입니다. 블루베리 리밸런싱 5.5 클렌저 100ml에 5,000원 정도의 가성비 짱템에 5.5 약산성 맞췄고 소듐 코코 1 이세치오네이트, 소듐 메칠 코코 1타우레이트 같은 아미노산계의 저자극 계면 활성제 사용했죠. 다만 라벤더 오일과 오렌지 껍질 오일, 리모넨 리날루 향을 주는 성분이라 반응하는 피부는 주의하셔야 돼요. 투르케어 AC 진정 앰플 하나에 10ml씩 들어있으니까 40ml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흰버드 나무 껍질 추출물, 천연바, 판테놀이 고함량 들어있고 베타글루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성분이냐면 장벽 케어예요. 피지를 용해시키는데 피지가 없는 나머지 피부의 장벽까지 케어를 해주고 수분을 소듐 하이아루로네이트와 히아루로닉 액시드로 잡아서 촉촉하게 수분만 남기는 유분보다 게다가 무향료의 무 아로마 오일, 그래서 여드름, 수부지, 지성 피부에 칙칙한 피부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퍼스널 원크림의 하이퍼 트러블은 트러블이 강도가 강한 이런 거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 미니멀하고 전체적으로 착향제, 천연 오일 다 뺐다는 점. 요거는 잘했다. 시카방 요거는 2017년과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보습력 높은 크림이 난 안 맞아요 하는 분들은 요런 걸 쓰시라. 기체 투과성이 높은 실리콘 오일을 썼습니다. 기체 투과성 때문에 사이클로펜타실록산하고 헥사실록산이 오케이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모낭염 때문에 모공이 좀 잘 막히는 타입? 비자시카방 같은 제품을 쓰시고 모낭염 같은 건 없어요. 여드름이 꾸준히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원크림 같은 거 이런 걸 쓰시는 거죠. 증상에 따라 성분을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선크림이죠. 블루베리 리밸런시 워터리 선크림. 가격이 9,000원. 훌륭하죠. 이 제품은 진짜 특이한 거 있어요. 보세요. 들리세요? 워터리 타입이에요. 섞어준 다음에 바르셔야 된다는 거. 처음에 바를 때는 물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는데 보송해져요. 2020년에 평가는 아로마 오일이 들어있어서 반응 피부 주의하셔야 되고 원료는 나노입니다. 선크림 제형 자체는 논나노입니다. 무기자차가 가루니까 물과 섞으면서 분산기술 휘휘휘휘 저어가지고 요 제형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입자가 커져서 흡수는 되지 않는다. 호박씨 오일, 스쿠알렘, PPG 이런 게 좀 제외됐고요. 실리카하고 카프릴릭, 석시닉, 트라이, 글리세라이드 요게 추가된 게 바뀌었습니다. 건조함에 포커스를 맞췄고 피부가 좀 얇아서 홍조 붉은기가 많아요. 잘 뒤집어지는 피부들 위한 제품인데요. 아하바 없는 촉촉한 피부 장벽 보호 토너를 할 거고 피부 장벽 보습제, 그다음에 선크림은 이지 워셔블, 선블록 기능은 좋은데 클렌징 로션 요걸로 잘 지워질 수 있게 하는 거. 먼저 토너 같은 경우는 투르케어 제품 중에 판테놀 모이처 스킨, 판테놀 고함량의 부틸렌, 헥산다이올, 글리세린, 토코페롤 물토, 흡토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클렌징도 민감 피부는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습 재료는 퍼스널 원크림, 센시티브 딥 4가지 중에 가장 촉촉한 타입이거든요. 프로판다이올 글리세린으로 수분 성분들만 채워준 다음에 스쿠알렌, 세티아리 알코올, 시어버터, 피마자시 오일 이런 것들로 막을 형성을 해줘서 안 빠져나가게 도와준다라는 거. 그 다음 무향료, 무아로마 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감 피부에도 적합하다는 점.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자극을 잘 받는 피부들은 수분이 많이 뺏겨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게 좋아서 피부 장벽이 빨리 회복이 되면 건조함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기능성이든 메이크업 제품 중에 착붙이든을 바르셔야지 화장품 다이어트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이쪽 피부다. 선크림은 이 2가지 추천합니다. 미니멈은 여러 번 추천했던 제품이라 좀 짧게 갈게요. 성분은 2017년, 2020년 비슷하고 사용감도 유사합니다. 성분이 되게 미니멀하게 들어가 있고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 무향료, 무아로마 이라는 점이죠. 티타늄 디옥사이드의 원물은 나노입니다. 선크림 제형은 논나노 제형의 큰 입자라서 흡수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사용감은 투르케어 논나노가 훨씬 좋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르케어 같은 경우에는 원물 자체도 논나노, 백탁도 적당히 중간 정도 돼서 좋아요. 당연히 무향료, 무아로마 오일에 같은 라인의 선스틱도 제가 추천했었잖아요. 크림 타입으로 바를 것이냐 스틱 타입으로 바를 것이냐 선택해서 바르시면 됩니다. 이니스프리 더 미니멈 클렌징 로션 완전 강추.
성분도 2017 추천했던 거기에서 그다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굿. 클렌징력도 중 정도 됩니다. 이런 선크림을 발랐다 지워져요. 무향료, 무아로마 오일,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도 다 사용해도 되는데 더 추천하는 게 이 타입이라서 여기 가져왔을 뿐 다 사용해도 됩니다. 어린이 임산부, 초초초 민간까지 다 추천했던 제품이고요. 더마 포뮬러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크림인데요. 피부 장벽 크림, 발효 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장벽 성분 아시죠? 그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스쿠알렌이랑 부틀렌 글라이콜, 다이카프릴레이트, 다이카프레이트라는 수분 차단제가 들어가 있어서 아우 촉촉해 이래서 계속 수분 유분막이 남아 있어서 피부를 그냥 방패로 막아주는 애예요. A등급에서 고르고 고른 디파가 돈 주고 살 템! 먼저 저자극 각질 제거 제품, 그다음 미백 기능성 에센스 고를 거고, 레티놀 제대로 빡 들어간 거 고를 거고, 기능은 제대로인데 성분 착한 이 선크림 고를 거고요. 성분 착한 바토너 이렇게 고를 예정입니다. 첫 번째 템은 얘입니다. 패드류는 그다지 추천을 많이 안 하는 건 아시죠? 얘를 추천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글루코노락톤 1% 들어가 있습니다. 각질 제거를 해주는 데에 파를 사용했다는 거죠. 각질 제거 턴오버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줄에 들어섰으니까 그런 걸 좀 도와주는 거. 판테놀, 세라마이드, MP, 알란토인으로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고 회복시키는 걸 아주 잘 썼고, 탄력과 주름 고민 있다면 올려놓고 10분에서 15분으로 보시면 돼요. 시간을 넘어가면 수분을 빼앗겨서 건조해지고 효과도 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디파살템 브라이트닝 포 세럼. 를 댓글에 많이 적어주셔서 사봤습니다. 판테놀 피부 장벽 회복해주는 성분이 고함량이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 기능성 성분이죠. 2%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칠 아스코빌 에텔이라고 해서 미백 기능성 성분함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색소 침착, 기미 주근깨, 용, 잘 만든 세럼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향에 반응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미백, 기능성 성분 자체가 자극도가 있을 수 있는 성분이라 민감 피부는 기능성 쓰지 마세요. 피부 장벽 회복되면 이런 거 쓰세요. 맥락이 같은데요. 이니스프리 트루케어의 시카 인텐시브 밤인데 얘는 레티놀입니다. 로드샵에서 유해 우려 성분이 없는 레티놀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런 제품이 거의 없어요. 화장품에서 쓸 수 있는 함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 정도로 최대치 끌어쓰는 걸로는 민감 피부는 비추천이지만 탄력, 목적을 딱 둔 추천템으로 저는 두고 있습니다. 무향료, 무아로마 오일이다. 두 개는 주의할 점, 불안정할 수 있는 성분이라 아침에 바르지 마시고 밤에 바르셔야 돼요. 이니스프리 청보리 필름 토너. 흰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 화이트 윌로우 껍질 추출물이에요. 천연바하죠? 발효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9170ppm. 발효랑 바하가 만났으니 짱짱. 아니 왜 이렇게 촉촉해 닥터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이아루로닉 애시드, 히아루론산을 사용해서 촉촉함을 남겼습니다. 세트로 이렇게 닥터 전용 화장솜이 있는데 이렇게 쨍쨍하고 도톰합니다. 패드용은 아닙니다. 바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요. 눌러서 흡착하는 겁니다. 지성 여드름 피부에는 2차 클렌징이 블랙헤드를 줄여준다는 거죠. 사실 여드름 지성 피부의 강추이지만 복합성 피부, 디파처럼 건성 피부에도 괜찮습니다. 촉촉함은 남기는 저자극 바하 토너라고 볼 수 있어요. 피부 전체 다 써도 되는데 다만 민감 홍조는 굳이 안 써도 돼요. 건성 피부나 일반 피부가 쓸 때는 어떻게 써라? 눌러줘라. 문지르면은 바하도 있는데 피부결이 상해서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죠. 보습제는 제가 쓰고 있는 거 바를 거고요. 선크림 요 두 가지인데요. 임산부 다 괜찮고 민감 피부 추천템이잖아요. 원물, 제형 다 논나노에 백탁도 토너 크림 바른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토너 크림, 선크림 차이 있다 없다? 없다. 선크림을 토너 크림처럼 쓰시면 돼요. 2-3시간마다 제가 외출하고 이렇게 덧바르기에 좋은 제품이고요. 화장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얘보다는 오트밀 마일드 모이처 선크림의 화대가 쿠션이 훨씬 잘 붙습니다. 예전 2017년에 선크림 편, 이니스프리 편 다 추천했던 템인데 용기는 리뉴얼이 됐고요. 원물은 나노입니다. 뭉쳐진 제형은 논나노. 클렌징 티슈를 고른 이유는 풀매했을 때 2017년에 추천했던 제품인데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엄청 고함량이라 좀 아쉬웠잖아요. 성분이 리베나이 리무버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클렌징 티슈들은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이 없으면 마스카라, 틴트 이런 거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빠졌습니다. 감사해요.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이니스프리 티슈 자체가 너무 종이짭처럼 얇지 않고 도톰하다?
풀메를 했다 지금처럼. 그럼 이걸로만 한 번에 싹 지우면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 틴트까지 싹 지워지는 거죠. 물 세안을 해서 그냥 남아있는 이 성분들을 지원해 버리고 바로 보습제를 바르시면 돼요. 무조건 클렌징이니까 토너를 또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시길. 민감한 피부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니스프리 라인들 총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 말씀드려볼게요. 블루베리 라인은 가성비템으로 이니스프리에서는 사용해 볼만은 하다. 민감 피부에 유해 우려 성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 피부는 비추천이고 일반 피부는 사용해 볼 만하다. 투르케어 라인은 유효 성분과 무향료 사용해 볼 만한 라인이다. 비자 라인, 화산송이 라인은 지성 피부의 피지 조절이라는 면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해 볼 만하다. 미니멈 라인은 본질에 충실한 화장품이다. 아주 추천합니다. 그린티 라인은 사용감을 좋게 만들었으나 성분 면에서는 굳이 추천하지 않을 만한 템. 선크림 전체 누가 쓸 것인지 분명한 타겟팅, 가성비가 훌륭하다는 점에서 이니스프리 선크림은 제가 인정하고 추천합니다. 오일류 성분은 나쁘지 않으나 굳이 이니스프리에서 사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니스프리 매장에 다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C, B, A, 디파살템 기준을 보시고 여러분도 적용을 해서 본인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빠방.